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 의대 증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수학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현상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정말로 절대적인 의사의 수가 줄어든 걸까요? 사실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013년 9.1만 명이었던 전체 의사 수, 2022년에는 11.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사 수가 늘었음에도 전에 없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수도권 집중 문제와 더불어 특정 진료 과목으로 의료인들이 쏠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필수 의료,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의 의료 서비스를 뜻합니다. 어디까지가 필수 의료 과목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흔히 내외산소 흉응이라 불리는 6과목은 대다수가 필수 의료 과목으로 인정하고 있죠. 이 6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은 급락 중입니다. 내외산소 흉응의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은 82.6%로 2014년보다 12.6%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반면 흔히 피한성 정제형이라 불리는 인기 진료 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은 2023년 169.9%로 2014년 대비 40.4%포인트 상승했죠. 비단 전공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 의료 과목의 전문의가 되어도 다른 인기 과목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의사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의사 쏠림 현상의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 수가입니다. 의료 수가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의료 항목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는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항목을 급여 항목이라 부르는데요. 의사가 급여 항목을 진료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의료 행위마다 일정 금액을 책정하여 병원에 지불합니다. 공단이 의료진에 지불하는 금액과 환자가 부담하는 나머지 진료비의 합이 바로 의사가 받는 비용, 의료 수가인 셈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용 목적의 시술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은 의료 수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급여 항목은 자율 영역으로 의료인이 직접 정한 가격을 환자에게 오롯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필수 의료 과목과 비필수 의료 과목 사이에 수익 차이가 발생합니다. 필수 의료 과목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는 진료비에 한계가 있지만 소위 인기 과목의 진료는 비급여 진료가 많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보다 그렇지 않은 비필수 의료 과목을 담당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인기 과목들은 이른바 프랜차이즈화 되기 쉬운 과목들입니다. 의사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모셔가는 의사들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심지어는 전공을 보지 않고 의사를 채용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필수 의료 전문의가 옮겨가기 너무도 쉬운 겁니다. 당연히 의사들은 돈만 줬지 않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급 종합병원들은 전문의 대비 전공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병원만 이런 구조를 띠는 이유는 국내 상급 종합병원의 고질적인 고용 문제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문의 대신 전공의의 수를 늘리게 되면 전문의들이 해야 할 진료 업무가 전공의에게까지 넘어가게 되고 진료하는 의사임과 동시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인 이들은 대부분의 근무 시간을 교육보다는 진료에 할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공의들은 법정 최대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이지만 수련 중인 의사이기 때문에 임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이 시기를 잘 견디어서 필수 의료 과목의 전문의가 된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병원의 일자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결국 직접 개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개원을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가 적은 필수 과목은 소위 인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얻게 되죠. 결국 전공이든 전문이든 필수 의료 과목을 기피하기 쉬운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한 수가만 올리면 의료인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지만 수가 외에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 국민의 약 72%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받아도 실손보험이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니 좋은 것 아닌가 싶지만 환자의 부담이 적어지는 만큼
병원이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권유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백내장 수술 환자들에게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016년 총 779억이었지만 불과 5년 후인 2021년에는 총액이 무려 1조를 넘어섰습니다.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의 백내장 수술을 권하는 과잉 진료, 과잉 청구가 빈번히 발생한 덕분입니다. 과잉 진료를 차치하고서라도 보험금을 가장 많이 타간 치료들을 살펴보면 이 실손보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행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 약 111조 중 비급여 항목, 그러니까 의료적 필요도가 높지 않은 진료 행위에 지급되는 실손보험금은 약 7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필수 의료 과목을 떠나는 의사들의 수 역시 점점 많아질 것이고 실제로 이 금액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인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면 의료 수가 문제와 실손보험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개혁 과제에 필수 의료 강화를 포함시켰습니다. 필수 의료에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수가를 개선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하게 팽창된 비급여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또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 수가 개혁안에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전체 할당량 중 필수 의료 과목의 수가를 높이려면 결국 다른 과목의 수가를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의료인들의 주장처럼 전 과목의 의료 수가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 수가를 다 올리자는 건 이미 매우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올리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의료 수가, 전문의 일자리, 실손보험까지 결국 다차원적인 문제 해결이 없다면 수학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환자와 의사 모두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소아과와 성형외과,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는 어떤 병원이 더 많이 있나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